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자식에게는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늘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 가진 것 없는 부모라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너무 고생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래도록 지내왔어요. 워낙 준비도 없이 이른 나이에 결혼했고 그마저도 빚이나 다름없던 탓에 신혼을 즐길 여유조차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정말 친정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친정엄마가 우리 부부를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나서주신 덕에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가 생긴 후로는 저를 대신해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육아에 전념해 주어서 제가 경력 단절 없이 쭉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동갑내기인 남편도 첫째가 태어난 후로는 평일에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일용직으로 막일을 하며 쉼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 결혼 5년 만에 세무사가 되었답니다. 어디 가서 남편이 세무사라고 말하면 돈 관리 걱정 없겠다.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남편 뒀다. 이렇게 말하곤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평생 직업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어요. 주변 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셨지만 유독 시아버지께서 이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버지, 엄마, 나 이제 공장일도 막일도 안 해도 돼요. 이제 번듯한 직업이 생겼다고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끝. 장하다 아들아.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걱정이 앞섰는데 이 애비는 이제 걱정 하나도 없다. 세아가 너도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아버님께서 응원해주신 덕이죠. 남편 몰래 저희를 얼마나 챙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다. 부모가 돼서 너희를 더 챙기지 못해 늘 너희 볼 낯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 내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행복한 일이 찾아오면 그에 반한 일도 겪기 마련인 걸까요? 남편이 세무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도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별세하셨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리라 믿었던 저희의 믿음은 시아버지의 별세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죠. 좋은 소리는 다 듣는 남편의 직업은 그저 허울 좋은 하늘타리가 되었어요. 시무와 시누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우리 가족이 쓸 생활비도 매번 부족해서 허덕였으니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사별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무섭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철없이 구는 시누는 자신을 통제하던 시아버지가 없으니 물 만난 고기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댔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 남편이 시댁 챙기겠다고 나서니 우리 가족까지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했고 어쩔 땐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렇게도 자상하던 시무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돌변해서 목소리까지 커지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막 사별했을 당시는 시어머니께서 큰 슬픔에 빠져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에는 온 가족을 주무르려는 독재자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시부모님을 잘 살피지 못하는 제게 바쁘게 일하니 괜찮다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혼자가 되신 뒤부턴 저더러 이 세상 일은 다 너 혼자 하느냐며 갖은 구박을 하셨어요. 처음엔 혼자라 외로우셔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일을 쉬는 주말이라도 자주 찾아뵙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막상 찾아뵈면 시댁에 집안일을 시키고 꼭 저더러 장을 봐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장본값이 20만 원을 넘지 않는 날에는 뭘 해먹으라고 이 장을 보다 말았냐며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어느새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부는 돈 나오는 기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로 우리 부부는 날이 갈수록 부부싸움의 횟수가 늘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화가 쌓여갔고 결국 참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아이들을 챙겨주는 친정 부모님께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긴 후에야 작지만 매달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챙겨드렸던 용돈까지 줄였는데 나중에는 저더러 몇 달만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끊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시댁에 생활비 되느라 친정 부모님께 나가는 몇십만 원을 아까워한다뇨. 저는 결국 남편을 대신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찾아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남편이 챙겨드리는 생활비 대신 매달 용돈으로 드릴까 해요.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니 저희에게 부담이 돼서요. 제 말이 어머님께 서운함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희가 생활비를 줬으면 얼마나 준다고 그러니? 네 시아비가 벌어다 준 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액수야. 나도 원래 씀씀이 줄이고 버티면서 사는 건 모르니? 누가 들으면 돈 1,000만 원은 주는 줄 알겠구나. 저희 네 식구 한 달 생활비만큼 어머님께 드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맞벌이로 지내는데 외벌이와 다를 게 없을 정도라고요. 아가씨가 사업한다고 벌려놓은 것도 남편이 메꾸느라 진이 빠진다는 건 모르세요? 자식이면 나이 든 부모 돌봐주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니? 내가 네 시아비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 지금 너희 사리사욕 채울 돈이 나한테 오니 아깝다 이거니? 어? 얘 웃기는 애네. 너 고작 남들 비위 맞추는 상담일이나 하면서 바쁜 척은 다 하더니 그것도 네 시부모 챙기기 싫어서 쇼했던 거지? 그럴 리가요. 저희가 사리사욕 채울 게 뭐 있겠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죠. 하지만 그것도 경제적 여유에 맞게 하는 것 아닌가요? 몇 달 전부터는 남편이 저희 생활비는 제때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과 아가씨 챙기기 위해 제 자식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할 순 없는 거잖아요. 네 자식들 키우느라 내 자식이 도리를 하는 걸 지금 방해하겠다 이 말이야? 참나, 너 지금 돈 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유세떠니? 어떻게 손주들 운운하며 없는 척 그래? 되바라진 것. 어차피 너랑 결혼 안 하고 있었으면 아들 버는 돈은 다 우리 위에 쓸 돈이었어. 네가 뭐라고 아들이 나 챙기는 걸 참견해? 어머님 말씀대로 저와 결혼 안 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있는 가장이잖아요. 이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머님도 이제 자식 그늘에서 그만 나오세요. 당연하다는 듯 저희에게 도움만 받고 계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전에 챙겨드린 생활비 대신 용돈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생활비는 이제 어머님과 신우가 해결하면 좋겠어요. 너 내가 우습니? 어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밖에 나가 일을 해라 마라 간섭을 해. 그렇게 너희 생활이 쪼들리면 네가 주말에도 사돈한테 애들 맡기고 나가 일하면 되는 거 아니니? 좋아. 네가 주말에도 일하면서 지내는데도 생활이 힘들면 그땐 생활비로 200만 원씩만 보태라. 더는 양보 없다. 그런 줄 알아. 어머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죠. 매달 저희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만큼 1원도 차이 없이 드릴게요. 저희도 지금보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부족함 없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내가 왜 사돈댁과 같은 액수의 돈을 받아야 하니? 내 아들이 너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그리고 애들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만 100만 원은 된다고 들었다. 애들이 뭘 안다고 그 큰 돈을 써? 이참에 애들 학원을 끊어라. 그리고 그 돈을 네가 주려는 용돈에 얹어서 주렴. 그럼 이렇게 말싸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니? 머리 조금 굴리면 될 일을 왜 무식하게 구는지 원. 아무리 그래도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애들에게 나가는 돈까지 탐내다니 이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부양가족인 신우더러 정신 차리고 직장을 알아보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버럭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눈이 뒤집혀서는 신우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며 맏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주는 돈을 아까워하는 게 맞냐고 노발대발하며 제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쇼핑을 다녀왔는지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귀가한 신우가 저와 시어머니를 말려 간신히 육탄전을 멈췄네요. 하지만 떡하니 찍힌 값비싼 명품 쇼핑백을 보니 개처럼 쓰는 집안 뒷바라지나 하려고 정승처럼 벌었나 하는 생각에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제 고생이 다 남의 식구를 위해 한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가 시댁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 자기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냐며 장남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부부 사이에 그런 믿음도 없이 냅다 우리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겠어? 내가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평생 끈차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인데 그게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따질 정도로 큰일도 아니잖아. 뭐? 큰일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 낳아준 부모만 중요해? 막말로 지금 상황에선 당신네 집안이 짐처럼 느껴지기밖에 더하냐고. 어머님께서 우리 애들을 하루라도 봐준 적이 있어? 매번 말로만 고생한다고 하셨지 우릴 위해 뭐 하나 신경 써주신 적 있냐고. 내가 한두 달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신 이러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떠나시고 엄마 힘들어하는 걸 같이 봐놓고도 넌 어떻게 이리도 매정하냐? 장모님이 혼자가 돼도 이럴 수 있어? 적어도 당신처럼 미련하게 굴진 않겠지. 엄마가 어머님처럼 자식 그늘에 숨어만 있으려 하지도 않으실 거고. 우리 애들 앞으로 나가는 돈을 아껴서 주라는 할머니가 어딨어? 나 이제 더는 잠자코 못 있어. 우리 코가 석자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보, 힘든 건 나도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내 가족도 이해 좀 해주라. 당신이 가장이자 장남이라고 생각해봐. 나라고 편하겠어? 매일이 전쟁이야. 당신만이라도 좀 내 편에 서서 이해해줘야 나도 숨 좀 쉬지. 당신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는 어떡하냐? 어? 남편은 역시나 본인이 장남으로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도 매일 힘들게 버티는 거라며 아내인 제가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제가 번 돈은 절대 시댁에 쓰이지 않는 것을 약속받고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100만 원만 드리는 걸로 남편과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보낸 생활비가 줄어든 것을 본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난리를 쳤어요. 적어도 200만 원은 줘야 빠듯하게라도 둘이 먹고 살지 않겠냐면서 남편에게 우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끼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죠. 그 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더욱 콜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시댁에 발도 못 들이게 출입을 막았어요. 이게 이렇게 멸시받을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끝도 없이 들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굳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일수록 멀리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어차피 미움받은 김에 저는 정말 며느리로서 최소한만 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저 몰래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돈을 줬고 우리 가정의 생활은 나아질 게 없었어요. 그래도 더는 가타부타하지 않았죠. 남편이 제 눈치는 보였는지 더는 신우가 큰 사업을 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빠듯하지만 이전처럼 친정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변함없이 챙겨드릴 수 있었어요. 한창 말하기 좋아할 나이인 아이들이 친정 부모님께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위조할 고조할 말한 탓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용돈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남편은 자기 가족들 챙긴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도 제 가족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고집을 부렸죠.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덜 화가 나니깐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며 지내기를 수년, 늘 어린이로 멈춰있을 줄만 알았던 우리 딸들이 어느새 커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집이 좁아 안방을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작은 방에서 남편과 지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이들도 자신의 방이 필요하다며 조르더라고요. 친구 누구는 혼자 쓰는 방이 우리 집 안방만 하다. 또 다른 친구는 엄청 호화스러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아이들에게 더 나아진 것 없는 모습으로 그저 아이들에게 늘 바쁜 엄마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딱 하나, 제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그 힘든 와중에도 한 푼 두 푼 아무도 모르게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장장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에요. 없는 형편에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도 이 돈만큼은 없다고 여기며 지내왔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도 이 허름하고 좁디 좁은 집에서 살지는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딸들이 더는 잘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며 주눅들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모으고 모은 돈으로 평생 살 괜찮은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그 뒤로 저는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3개월, 드디어 제 마음속에 쏙 드는 집을 찾게 되었고 계약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받아온 그날 남편과 딸들을 거실에 앉히고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사를 할 거라는 사실을 알렸죠. 아주 짧은 시간 정적이 맴돈 뒤는 기뻐 날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실 여부를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미련한 자신 때문에 늘 피해보는 가족에게 면목이 없긴 했는지 저를 부둥켜 안고는 자신이 고생만 시켰는데 제 덕까지 보게 되어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한참을 북받친 감정을 추스르기 바빴어요. 이사갈 새 집을 보러 간 날은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린 그 주 주말이었어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구경하러 가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사할 집을 가보기로 하고 나갈 채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대뜸 우리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구태여 말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집을 샀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더 웃긴 것은 저를 못마땅해 하며 시댁엔 오지도 못하게 했던 분이 제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고 하니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저를 대하시던지 남편에게나 보여주던 살가운 모습으로 제 이름을 사근사근 부르며 말하는데 당혹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지우 엄마야. 그간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알뜰한 애였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구나. 어쩜 이렇게 기특한 며느리를 뒀을까 싶다니까.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엔 저를 그렇게나 미워하셨잖아요. 어머, 내가 언제 널 미워했어? 그냥 시댁을 챙기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에 내가 상처를 조금 받아서 서운했던 거지. 내가 섭섭한 마음에 내게 모나게 굴었던 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렴.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싶어. 그래 엄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가족인데 좋게 풀려서 다행이다. 엄마가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지우 엄마도 마음이 좀 풀릴 거야. 우리 가족 화목한 분위기 너무 좋다. 이사 가려니까 가족 사이도 더 돈독해지려나 봐.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도 용기 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모나게 굴지 않으마. 내가 더 성숙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앞으로는 딸처럼 여기며 지내마. 너도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풀었으면 좋겠구나. 다 늙어서 나 챙길 건 우리 며느리랑 장남밖에 더 있겠니? 너희 부부가 노후를 보낼 소중한 공간이니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하구나. 그럼 어서 더 늦기 전에 출발하는 게 어떻겠니? 마음 같아서는 이 가식덩어리인 시어머니를 당장이라도 함께 갈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굽히는 모습에 꾹 참았어요. 저도 괜히 아이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굴 수도 없었고요. 함께 저희 차로 새로 이사갈 집을 향해 가는데 차에서도 내내 우리 부부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남편과 제가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느니 제가 능력이 없다 했지만 실은 남편보다 훨씬 대단하다느니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게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에도 없는 제 칭찬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새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애들보다도 더 떨린다고 요란법석을 떨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부부가 이사하는 거니 시어머니도 기대가 되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집 내부를 살피는데 시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구경하다가 갑자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관심이라고 여기고 좋게 생각하려는데 자꾸 시어머니를 볼수록 싸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이 방은 이렇게 쓰면 좋겠고 가구는 이렇게 놓으면 딱 맞다. 저 방은 드레스룸으로 딱이다며 방마다 쓰임을 정하듯 말하면서 발코니까지 샅샅이 보더라고요. 오죽하면 둘째 딸이 시어머니에게 누가 보면 할머니가 이사 오는 줄 알겠다. 할머니도 우리가 이사하는 게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들뜨는 걸 어쩌겠냐며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실로 새 집을 보고 돌아온 이후 큰 사건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살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 구경을 갔던 날 느꼈던 그 불안한 기분은 틀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제 착각이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착각이길 바랬나 싶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 점점 제 마음도 풀려갔죠. 온 가족이 이삿날만을 고대하며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작당 모의를 하는 줄도 모른 채 이제야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다고 바보 같은 생각까지 하면서요.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 가족의 이사 당일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집에서 20년을 사니 어찌나 짐이 많던지 이삿짐 센터에 사다리차까지 부른 대이사였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일찍이 짐을 옮겨 차에 싣고 새 집으로 향했죠. 도착해서는 저와 남편이 본격적인 이사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두려고 불이 나게 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들뜬 마음으로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데 무슨 일인지 자꾸 틀렸다는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번 집 구경을 왔을 때 우리 가족만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여러 차례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번갈아 해보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5번 정도 틀리니 처음 듣는 소리가 한참을 울리다 멈췄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고 5분쯤 흘렀을까요? 절대 열리지 않던 현관이 안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맥없이 열렸고 곧 집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기함했어요. 마치 자기 집인 듯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며 성이 잔뜩 난 목소리를 하며 나온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죠.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 집에서 나와서는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뭐야, 오빠랑 세연이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남의 집 도어락은 왜 그렇게 눌러대서 사람 잠을 다 깨워요? 아가씨가 왜 내 집에서 나와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누가 보면 진짜 언니네 집인 줄 알겠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내 집에 쳐들어오려는 모양새인 거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엄마도 우리가 이사 올 새 집이라고 같이 구경까지 왔었는데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이렇게 앙큼한 짓까지 하실 수 있지? 어쩐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왜 그렇게도 미워하고 나에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나 했더니 이런 꿍꿍이었어. 아가씨,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꿍꿍이라니.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구경하겠다며 왔던 날 다 이러려고 따라했던 거잖아. 나한테 입바른 소리까지 해대면서 띄워주고 안심시켰던 게 다 신우한테 우리 집 뺏어서 주려고 했던 거라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가씨, 뭘 구경하고 서 있어요? 당장 짐 챙겨서 돌아가라니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세연이나 다시 그 허름하고 좁아터진 집으로 돌아가요. 내 집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줄 알아? 감히 앞으로 내가 살 내 집에 쳐들어오려고? 어림도 없지. 신우는 자기 집이라며 우기면서 되려 그 집에 들어가려는 저를 주거 침입자 취급까지 해댔어요. 저는 그제야 이사집을 구경하러 온 날 시어머니가 따라와서 그렇게도 설레고 기뻐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해주고 나서야 눈치를 챈 남편은 땅 꺼질 듯이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무작정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곳으로 오라고 노발대발했고, 그런 저에게 어떤 며느리가 시어미를 오라가라 하냐며 제게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에게 신우가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오라고,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 그땐 경찰 부르겠다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딸이 쫓겨날까 걱정은 됐는지 정말 딱 30분 만에 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염치 없는 사람으로 치자면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인 시어머니는 이 상황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조차 없이 되려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바빴어요. 이 멍청한 거사, 딱 보면 모르니? 불쌍한 내 딸 결혼 전에 좋은 집에서 좀 살아보라고 한 게 뭐가 그리 불만이라고 날 여기까지 불러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도 어머님 아들이고요. 저와 아이들도 어머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제가 20년을 꼬박 모아서 태어나 처음으로 산 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회방 놓고 싶으세요? 제발 좀 이제 각자 도생하자고요. 이것이 뭐 잘났다고 큰 소리야? 그래, 내가 너희 좋은 새 집에서 사는 게 배 아파 못 참겠어서 40이 넘어서도 부모 밑에 있는 가여운 내 딸 좋은 집에서 살라고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으라고 시켰다. 그게 왜? 이 집안 가장인 내 아들 덕존 동생이 보면 어떠니? 어머님께서 어머님 아들 앞길까지 맡고 계시는 걸 왜 모르시냐고요. 아니면 정말 남편이 저랑 이혼이라도 하고 우리 애들이 멀쩡한 부모랑 찢어졌으면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의 제 집이에요. 아가씨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건 무단 침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신우를 신고라도 하겠다 그 말이냐? 응? 이 얼빠진 것. 내가 바라는 건 별거 없어. 내 딸이 나랑 분가하면 네가 그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며 말렸던 생활비를 더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니? 그러게 그냥 좋게 생활비 주지 그랬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올려주던가. 그럼 내가 우리 딸 구슬려서 짐 빼마. 지금 고작 생활비 더 받으려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까지 벌이셨단 말씀이세요? 신우에게 이러라고 지시한 것도 전부 어머님이시고요? 뭐야? 비상식적? 눈이 뒤집혀 배는 게 없니? 말하는 꼬락서니가 천박해도 너무 천박해.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못할 건 또 뭐니?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되바라진 너도 본때를 좀 보여줘야 기어오르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생활비를 더 받기 위해 저질렀던 거였어요. 다 저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잡아떼는데 정말 기가 차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신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게 전부 시어머니가 이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다 신우 것이 된다고 꼬셨고, 멍청한 신우는 자신에게 집이 생긴다는 말에 사리분간 못하고 신나서 자기 짐을 풀고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우는 이때다 싶었는지 깨끗하고 넓은 이 집이 마음에 쏙 든다고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들어누워 시위까지 벌이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이삿짐 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 날로 이사를 미룬 뒤 직원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내일 짐 풀기로 했으니 오늘 중에 당장 이 집에 있는 신우의 짐을 전부 빼서 시댁에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저를 우습게 하는 시무와 신우는 제 말에 콧방귀 끼며 안 빼면 어쩔 거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했어요.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화가 치솟았는데 더욱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런 꼴이나 보자고 이런 정신 빠진 시댁을 가족이라고 뒀나. 부당한 대우에도 부모라고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남편을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왔는데 하필 그때 눈치 없이 떠든 신우의 혼잣말이 제 귓속에 꽂혔어요. 난 비위나 맞추며 굽신대는 일하면서 번 돈으로 집 마련한 게 뭐 자랑이라고 나더러 나가라 말아. 자기가 내 오빠 아니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나 있는 줄 아나. 우리 오빠가 세무사가 됐으니까 푼돈이라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집 산 거면서 원래 없이 살았으니까 주제에 맞게 그 집에서 쭉 살지 무슨 이사를 하겠다고. 저는 신우의 말에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어요. 결국 신우와 시무를 상대로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남편과 딸들까지 나서서 간신히 멈췄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고 한 공간에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 당장 신우 짐을 싹 가지고 이 집에서 썩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짐 빼기 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괜한 힘만 빼서 허기가 진다며 식사하러 가버렸죠. 제가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 먼저 친정에 데려다 주라고 시켜놓고 혼자 남은 틈을 타 신우의 짐을 모조리 쓰레기장에 가져다 버리고 업체를 불러 현관까지 다 뜯어 고쳤어요. 뭘 하다 왔는지 해질녘해야 신우와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뀐 도어락 덕에 집안으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한참을 복도에서 난리만 치다 다음날 다시 올 테니 두고 보라고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저는 미리 이삿짐 센터에 다음날 짐 옮기는 것을 일찍 했으면 한다고 부탁했고 다행히 우리 때문에 꼬인 일정이 있었다며 이삿짐 센터에서도 흔쾌히 수락해줘서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 짐은 고스란히 시댁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때 잠이 섞였는지 남편이 제게 연락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내 집에는 당신을 포함해 당신의 가족들은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제야 남편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세수도 않은 얼굴로 찾아와서는 제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문 좀 열어봐. 우리 대화로 풀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의 편에 섰어야 하는데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잘 처신할게. 제발 얼굴 보고 이야기해. 애들 올 시간 됐으니까 돌아가. 애들한테 이런 추접스러운 모습 보이고 싶은 거 아니면. 그리고 우리 부부는 어제부로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대화는 내가 아니라 너희 가족이랑 실컷 하면서 살고. 끝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절대 안 돼. 절대. 당신이 많이 화가 나서 욱하는 감정이 이러는 거잖아. 진심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마음 다독이고 나서 천천히 대화하자. 내일도 모레도 쭉 당신 낯짝은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내 진심을 곡해하지도 마. 나 이제 당신이랑 부부로 살기 싫어. 당신 가족들 때문만 아니라 당신한테 질려. 이혼해.
화가 나서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라며 부정하는 남편이 왜 이리도 멍청하게만 보이던지, 매사에 어물쩍하게 시댁 식구와 우리 가족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문도 안 열어준 채 인터폰으로 이혼 선언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는 울먹거리면서 안 된다고 애원하는데 이미 정이 떨어져 버린 후라 그런지 그 모습조차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는 내 남은 인생에 당신과 시댁은 끼워놓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돌변해서는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자식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이혼을 입에 올려? 여유 생기니까 나를 짐짝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치는 거 아니냐고. 당신만 20년을 고생하면서 살았어? 나도 당신 눈치 보랴 엄마 눈치 보랴 마음 편할 날 없이 아등바등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다 이러려고 그렇게 이악 물고 내 동생 내쫓은 거지? 문 열어. 문 열라고. 이제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짐까지 풀고 지낸 건 당신 동생이야. 난 내 집을 찾을 권리가 있는 거고.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언제까지 당신 가족들을 참아줘야 하는데? 남편인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이나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당신과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남보다도 못한 당신 엄마랑 동생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느냐고. 나도 이제부턴 내 아이들, 내 부모만 챙기면서 살 거야. 네가 혼자 네 부모한테 효도한답시고 우리 힘들게 할 때 나는 차마 내 부모님한테 못했던 효도 나도 이제부터라도 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제발. 그럼 너도 내가 내 부모 챙길 때 네 부모 챙기지 그랬어. 왜 다 내 탓을 하려고 두는 건데? 네가 못한 건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애들 때문이라도 이혼은 절대 안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며칠 애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잠시 생각 정리하고 다시 대화해. 남편은 성인한 성은 다 내놓고 이혼은 안 된다며 인심 쓰듯 생각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곤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혼에 관한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곧장 이혼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혼소장을 본 시어머니가 남편보다도 먼저 제 집에 찾아와서는 깽판을 쳤어요. 여태 내 아들 개고생은 다 시켜놓고 뭐? 이혼? 돈 걱정 끝나니까 내 아들을 버리겠다 이거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벌레만도 못한 것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소송 취하해. 양심도 없이 니깎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엄마라는 것이 자식한테 죄 짓는 건 줄도 모르고. 어머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어머님을 마주한 이유는 그딴 소리나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혼을 앞둔 입장에서 마지막 예의라도 차리기 위함이에요. 이혼은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과 하는 거니까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이혼하겠습니다. 반대를 하시려거든 남편에게나 이야기하세요. 야, 이 되바라진 게 지금 뭐라고 주둥이를 놀리는 거야? 시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제게 마구잡이로 손을 휘두르며 듣기 거북한 막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마음으로 큰 반항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며 한 번만 더 이혼 얘기를 들먹이면 그땐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는 돌아가셨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몰골은 암담하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막말을 전부 녹음한 파일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치료받은 진단서를 떼서 곧장 시어머니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못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간사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신고했던 사실에 겁이 났는지 남편은 그제야 제게 와서는 앞으로 시무와 신우를 안 보고 살겠다며 약속할 테니 이혼소송 취하하고 시무를 신고한 것도 제발 합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다 늙은 자신의 앞날이 걱정됐는지 문제가 커졌다는 것을 알고는 제게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들 덕을 보는 것 같아 눈에 뵈는 게 없었다나요?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돈 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는데 우습기 짝이 없더라니까요. 뭐든 때가 있는 건데 왜 그걸 여태 알지 못했는지. 처량한 두 모자의 신세를 보고 있자니 한심할 뿐, 긴 세월 겪은 멸시와 차별도 모자라 제가 힘들게 산 아파트까지 공짜로 가져가려 했던 몰상식한 인간들을 용서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일도 시무와의 문제도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 깔끔하게 정리했답니다. 한동안 전남편과 시무가 저를 찾아와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대는 통에 다른 이유로 골머리가 썩긴 했지만 그래도 통쾌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에게 법이 무서워 애원하는 꼴이라니 말이에요. 거기다 이혼 후 면접 교섭일이면 딸들이 전남편을 만나고 왔는데 그럴 때면 애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게 물어보니 자기들을 만나러 나온 전남편의 모습이 남루하기 짝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야 전남편이 왜 그런 꼴을 하고 나오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전부 딸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었죠. 아이들과 있을 때 전남편이 신우와 통화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애들 앞에서 좀 불쌍하게 보여야 애들이 엄마한테 다시 합치면 안 되냐며 말할 거고 애들 부탁이면 애 엄마도 들어준다며 김칫국 시원하게 마신 둘이었어요. 그 통화 내용을 들은 딸들은 그 후로 전남편에 대한 마음이 돌아서서 전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을 정도로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전남편은 괜한 꾀만 부리다 자식들과도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 노력으로 얻은 이 집에서 딸들과 복닥거리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어요. 긴 세월 텔레마케터로 일한 덕에 얼마 전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는 것도 처음 받아보았네요. 막 이혼했을 당시는 벌이가 넉넉지는 않아 여전히 아끼며 지냈는데 이 기회를 잡아 꽤 높은 직위로 진급까지 한 거 있죠. 이제는 그 누구도 제게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못할 만큼 능력 있는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중이랍니다. 이전과는 달리 가장의 위치에서 딸들을 믿어주고 또 온전히 응원할 수 있는 이 생활이 참 꿈만 같네요. 앞으로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제 위치에서 아이들과 저 자신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생 2회차는 더없이 보람차고 멋들어지게 살아보려 하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